이거 진짜면 난리 나겠다. 야 유선님, 사내 익명 게시판 네가 올렸냐고. 아니,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후견인이라고 들어봤어? 따로 수고비는 챙겨줄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에서 자. 좀 봐도 돼?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예뻐. 그 다음은 자고 갈래? 이호수의 조심스러운 제안이 낯설 만큼 다정하게 들렸던 순간 유미지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두 사람의 감정선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지 달콤한 로맨스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정체와 비밀 그리고 곧 들이닥칠 진실의 파도를 예고하는 전야제였습니다. 타이레놀 두 알을 털어놓는 호수의 모습은 그의 마음이 그저 사랑에만 집중할 수 없음을 암시했고 동시에 이 장면은 곧 닥칠 충격적인 사건들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유미지. 유미지는 현재 이호수와의 관계에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미래라는 가면을 쓴 채 감정을 쌓아왔지만 이제는 가면 뒤에 진짜 자아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호수의 제안에 응한 유미지의 표정에서는 설렘과 함께 짙은 불안이 함께 읽혔습니다. 그 불안은 자신이 이 관계를 온전히 가질 자격이 있는지,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에도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김로사의 후견인 제안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유미지는 감정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떠맡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신사옥 사업과 얽힌 후견인 관계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권력 구조의 일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중대한 기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미지는 점점 더 진실을 말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을 말했을 때 무너질지도 모를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2. 유미래. 유미래는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배경에는 감정의 정리가 아닌 감정의 격동이 있습니다. 과거 고발 사건을 묻어두고 시골로 향했던 유미래는 결국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고 다시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박상영과의 관계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대신 짊어진 거짓말 유미지의 체인지 역시 그녀를 죄책감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와 유미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며 유미래는 자신의 감정이 묻힌 채 누군가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은 채 돌아왔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 감정은 곧 말로 혹은 행동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3. 이호수. 이호수는 지금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미지를 미래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사랑하게 된 사람이 과거의 기억 속 미래와는 다르다는 사실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고 갈래? 라는 제안은 단순한 로맨틱한 장면이 아니라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호수의 결단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호수도 완벽한 강인은 아닙니다. 복용한 타이레놀은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한계를 암시하며 호수가 감당해야 할 사건들이 그를 점점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상영, 이충구, 김로사와 얽힌 법적 이슈, 내부 고발 사건, 그리고 유미지의 정체까지 모두가 동시에 다가올 때 호수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인물이 될 수도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박상영. 박상영은 이번 회차부터 본격적인 악역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유미지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최태관, 신경민과 손을 잡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유미래와의 스캔들 또한 여전히 유효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박상영은 회사 시스템을 통해 지문을 등록하거나 미지의 흔적을 추적하는 식의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정체를 밝혀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그가 진짜 불륜 상대와 함께 등장하게 된다면 유미래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과거도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보력과 인맥을 가진 실질적 위협이며 단순한 감정의 파괴자가 아니라 구조적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인물의 움직임은 구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폭로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미지의 서울 구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1.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지문 등록을 통한 정체 발각 전개. 박상영이 유미지의 정체를 의심하면서 회사 시스템을 활용해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것입니다. 미지와 미래의 회사 출입 기록이나 인사 서류 혹은 지문 기반 출입 시스템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존재가 동일 인물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기술적 증거를 통한 객관적 폭로로 더 이상 주관적인 기억이나 추측이 아닌 사실로 정체가 밝혀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미지는 스스로 고백할 시간도 없이 들통나게 되며 회사 내부에서의 입지는 물론 이호수와의 관계, 김로사와의 법적 연결고리 모두를 잃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이 전개는 박상영을 명확한 악역으로 규정짓고 내부 고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감정과 사실의 전면 충돌을 유도하게 됩니다. 2.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유미래의 감정 폭발로 인한 체인지 고백 전개. 서울로 돌아온 유미래는 호수의 집에서 유미지와 함께 지내게 되며 점차 자신이 감당해왔던 고통과 죄책감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유미지가 호수와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유미래 입장에서 이해보다도 분노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개는 유미래가 스스로 정체를 밝히거나 감정의 폭발로 인해 체인지 게임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발 사건, 박상영과의 관계, 가족의 희생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겹쳐진 상황에서 유미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전개는 자매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면화시키며 관계의 구조를 재정의하고 이후 스토리를 감정보다 진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3.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김로사의 후견인 계약을 둘러싼 법적 충돌 전개. 김로사가 유미지에게 성인 후견인을 제안하는 장면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를 위임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계약은 유산, 건물, 신사옥 사업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김로사의 과거 현 성운과의 관계, 학력 위조, 난독증 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유미지가 이 계약을 수락하게 되면 단순한 사원에서 핵심 권리자로 위치가 바뀌며 회사의 구조적 균열에 연루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를 이용해 이충구, 박상영, 최태관 등이 유미지를 법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개는 감정이 아닌 법과 제도의 언어로 이어지며 미지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를 구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양극단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지의 서울 구화의 핵심은 감정의 절정과 진실의 임계점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유미지와 이호수의 관계는 가장 뜨겁지만 그 아래 숨겨진 정체의 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유미래는 돌아왔고 박상영은 움직이며 김로사는 거대한 계약서를 내밉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미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미지는 과연 정체를 들키기 전에 먼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유미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호수는 끝까지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심을 나누고 예측을 함께할 때 드라마는 더 깊어집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한 명 이상의 인물이 정체의 진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관계의 재편과 사건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로맨스는 더 뜨거워질 수도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바꿔 살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각자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